반갑습니다. 대구 현대고시학원장 김진아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운전직 공무원을 강의한 지가 이제 제가 15년째가 되거든요. 15년 동안 제 역사를 한번 돌아봤을 때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 대단히 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안 됐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 대구시청에서 역대 최고령 합격자, 그분 나이가 53세입니다. 원래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분 나이가 54세가 되겠다, 그죠? 그분이랑 제가 처음에 상담하면서부터 수업 시간에 제가 눈도 맞추고 과연 이 영감님이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괜시리 신경 쓰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종 합격을 하고 합격 수기를 저한테 자필로 이렇게 써가줬습니다. 원장님, 저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분은 진짜 합격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면 합격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느꼈고요. 요 합격 수기 같은 경우에는 요 1시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발령 나기 전에 사모님하고 이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저희 학원 앞에 그 향촌동이라고 있거든요. 막걸리 시키면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모님, 너무 고생 많으셨죠. 사모님이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한 3분, 4분, 5분 동안 그 사모님도 울고 이분도 울고 나도 울고 3, 4, 5분 동안 3명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 빌어가지고 2017년도 대구 경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 밑에 전라도부터 서울 경기 지방까지 제 강의를 듣고 최종 합격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명절이나 이런 새해가 되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안부를 묻고 항상 저의 팬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제가 평생 두고 있지 않을 거고 진짜 고맙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만점 먹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만점 먹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네 자동차 구조 어렵지? 그거 틀려도 돼. 왜? 그건 니만 틀리는 게 아니거든.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 다 어려운 게 바로 그 과목이거든. 하지만 네가 도로교통법을 한 문제 틀리잖아? 그럼 게임 끝. 이거는 내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진실이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작년에 2017년 대구시청 전체 1등 합격자 그 친구가 자동차 구조 몇 개 틀렸겠습니까? 대구시 전체 1등 운전지 몇 개 틀렸겠어요? 전체 1등이니까 자동차 구조 만점이나 1개 틀렸다고 생각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동차 구조 10문제 중에 무려 4문제나 틀렸습니다. 4문제나 틀렸는데도 대구시 전체 1등 먹었네. 이유가 뭔데?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 먹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만점 먹었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에서 무려 4개나 틀려도 대구시 전체 1등이 된 겁니다.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만점,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올해도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이겠습니다. 자, 서울고시각 도로교통법 김진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이렇게 돼 있죠. 운전이 뭔데? 운전이라 하는 것은 차마를 도로에서 그죠?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운전이라 하는 것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격적인 한 줄이 나갑니다. 이 한 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어렵다는 대구시청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이 한 줄에서 작년에 무려 2문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여기에서 2문제 나올 게 뭐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2문제 나온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도로교통법 44조, 45조, 제54조의 제1항, 법 제156조의 제10호는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해라. 무슨 말인데? 음주운전, 그 다음에 과로 시 운전,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미조치, 그 다음에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운전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여러분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 외 장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무면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무면허가 되겠죠. 그래서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운전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뜻은 요 4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케이 굿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해 갑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또 뭐가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주차 뺑소니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시험 문제에서 그냥 주차 뺑소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은 도로교통법 156조의 제10호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적어보세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가료에 처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뭔데 주정차된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가료에 처해지는데 이거 시행이 언제냐? 2017년 6월 3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지방직 운전직 공무원 시험 며칠 있었습니까? 6월 17일 날 시험이 있었죠. 혹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있잖아 시험이 6월 17일인데 6월 3일 법 바뀐 거 안 나온대. 그건 미친놈들이죠. 시험이 6월 17일이고 6월 3일날 법이 시행됐으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잖아요. 그날 그해 밖에서 그해 바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쉽게 말해서 승용차는 얼마? 범칙금 12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얼마?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줄에서 그 어렵다는 대구시청에서 2문제 이제 뭐가 나왔는지 감 잡았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 형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 제가 3년 동안 각 지역별로 분석을 해왔거든요.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도로교통법 문제 중에 행정 형벌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제가 음주운전부터 제가 살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다 읊어드리겠습니다만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같은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000개 하시고 요게 3년 동안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 행정 형벌 3년 동안 신나게 달려왔거든요. 2018년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제 김진아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행정 형벌은 여기까지 됐다. 다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과로시 운전. 과로시 운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별표 1000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중에 별표 100개, 별표 1000개라고 할 거예요. 제에 비해서 별표 1000개가 나왔다는 말은 제가 지금 운전직 공무원 15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대하다. 제에 비해서 별표 1000개가 나갈 거예요.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자,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짓고,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번째, 사고 발생 시 조치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들 뚝 적고 보니까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네.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뭐 말장난 해놨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말장난인데 읽어보면 뜻이 다 다른 건데. 지 공부 안 하고 지가 의무를 부여했다는 건 얘기 안 하고 도로교통법 말장난 이딴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 확실히 지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1,500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나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뭐 6개월 200이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등을 안 한 사람은 뭐 30만 원의 벌금 구류입니다. 제가 요거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딱 보잖아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딱 지켜보고 가자. 그 다음에 제가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주정차된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인적 사항이랑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명, 주소, 그 다음 뭐? 연락처.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굿. 자, 첫날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이 또 약속을 때 해야 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4, 5라고 적잖아요. 위에 거는 뭐? 승용차, 밑에 거는 뭐? 승합차.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약속 정합시다. 승용차가 범칙금 2만 원이라면 승합차도 범칙금 2만 원. 오케이? 승용차가 범칙금 3만 원이라면 승합차도 범칙금 3만 원.
승용차가 범칙금 4만 원이면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 승용차가 범칙금 6만 원이면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가 범칙금 9만 원이면 승합차는 범칙금 10만 원. 승용차가 범칙금 12만 원이면 승합차는 범칙금 13만 원. 즉 3만 원 이하까지는 승용 승합이 같고 4만 원부터는 승합차가 얼마 더 비싸다? 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칙금 외울 때 무식하게 승용차, 승합차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승용차 한 개만 외우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승합차는 자동으로 따라오네. 오케이? 굿.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도로교통법 책을 보면은 어떤 문장은 차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장을 보면은 자동차 등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장 시작하는 거 보면 자동차는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무슨 말인데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택시 운전기사분, 버스 운전기사분,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 운전 5년, 10년 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 차이점이 뭔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다 같은 기다.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게 어떻게 다 같은 겁니까? 자, 가장 큰 개념이 뭔데?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용도로 운행하는 것. 차마가 뭔데? 자, 여러분들 가장 큰 개념이 차입니다. 차. 맞자가 말맞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한민국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걸 다 뭐라 합니까? 다 차락합니다. 차. 경운기, 손수레, 우마차, 승용차, 특수차, 화물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모든 차!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걸 다 뭐라 합니까? 차락합니다. 가장 큰 개념, 가장 큰 개념. 차 밑에가 뭔데?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 등입니다. 2013년 대구시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동차 등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라 합니다. 가장 밑에 개념이 뭔데?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 도로란 말은 쉽게 말해서 뭐만 갈 수 있습니까? 어? 자동차만 갈 수 있죠. 부산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대구에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 도로 신천대로가 있거든요. 신천대로는 자동차만 갈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 있죠. 여성 전용 칸에 남성이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 뭐만 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만 갈 수 있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간다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등 전용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 교재 여러분들 106쪽 한번 볼게요. 106쪽. 106쪽 빨리 한번 펴보세요. 자, 106쪽 보면 제일 위에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면허 운전 금지되어 있죠. 줄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차 돼 있습니까? 자동차 등 돼 있습니까? 자동차 돼 있습니까? 자동차 등 돼 있죠.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밑에 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그 다음 뭐 음주 운전 금지 돼 있죠. 줄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돼 있습니까? 자동차 등 돼 있습니까? 자동차 돼 있습니까? 자동차 등 돼 있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해 갑니까? 칠판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모든 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또 혈압 오르게 하네. 차. 여러분들 자전거도 차죠? 맞습니까? 자전거 음주 단속합니까? 자전거 무면허 단속합니까? 모든 차량이 아니고 뭐? 자동차 등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이해 갑니까? 오케이. 우리 교재 107쪽 한번 볼게요. 자, 107쪽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로 시 운전 금지되어 있죠. 줄거 넣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를 제외하고 질병, 과로, 약물의 상태에서 뭘 운전하면 안 된다? 자동차 등,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107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 위험행위 되어 있죠. 줄거 넣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대 이상, 2명 이상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108쪽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난폭운전 되어 있습니까? 별표 청개하시고 작년에 난폭운전대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난폭운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 행위를 2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칠판 볼게요. 자, 음주운전, 무면허, 과로시 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은 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다? 자동차 등이다.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이해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제가 상당히 고급진 문제를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처벌을 할 때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중 모든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뭔데? 한번 적어보세요. 1. 음주운전 2. 무면허 3. 과속 4. 주정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은 거의 100% 다 잡았고, 아, 이제 차가 뭔지, 자동차 등이 뭔지, 자동차가 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각종 처벌은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중 모든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거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차가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전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전거 차 맞죠? 맞죠? 자전거 다시 음주 단속합니까? 안 하죠. 자전거 무면허 단속합니까? 안 하죠. 자전거 과속 단속합니까? 안 하죠. 우리 교재 64쪽 한번 볼게요. 64쪽 맞죠? 64쪽 디귿 있습니까? 디귿 있죠? 위에 별표 청개하고 적고 넣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일 때 지방청장이 정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다. 자전거 불법 주정차 범칙금 여러분들 2만 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해당되는 것은 뭐? 주정차. 정답 몇 번? 4번. 이해 이제 간다 안 간다? 이해 간다 안 간다? 이해 간다. 오케이. 굿. 그렇다면은 어디 가서 저 사람 저거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공부 좀 하네. 저 사람 저거 김진아 강의 좀 듣네. 학교 가겠네. 이제 그 정도 뽐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도로교통법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알고 우리 교재 4쪽 한번 볼게요. 자, 4쪽에 보면 제일 좌측에 여러분들 차 돼 있죠. 차마. 쉽게 말해서 뭐? 가장 큰 개념이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차나 자동차 등이나 자동차나 차락하는 것은 철길,
가설된 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철길, 기차, 지하철, 케이블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닙니다. 유모차도 마찬가지예요.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 다니는 보도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봅시다. 우리 흔히 말해서 오토바이카입니다. 이 오토바이카는 단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를 봐도 오토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우리 피자 배달하거나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은 느낌상 이륜차입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까? 느낌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왠지 좀 작은 느낌, 그죠? 경찰관 사이카는 느낌상 뭡니까? 이륜차, 좀 큰 거. 쉽게 말해서 작은 오토바이는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 큰 거는 뭐? 이륜차. 그런데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구분은 125cc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서 이륜 자동차 중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뭐? 이륜차. 125cc보다 작은 것은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 큰 오토바이는 뭐? 이륜차. 작은 오토바이는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주목할 만한 게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법이 또 바뀝니다. 정부에서 이 전기자전거가 말이 많아요. 정부에서는 자전거를 자꾸 독려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자전거 많이 타세요. 전기자전거도 많이 타세요. 근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안에 포함이 되네. 그럼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정부에서는 국민들 자전거 타락해놓고 애들은 타고 싶어도 못하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면허증 없어 타고 싶어도 못하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2018년 3월 25일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전기 자전거는 여러분들 삭제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2018년 3월 25일부터. 그러면은 자전거가 뭔데?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다. 아시겠습니까? 2018년 3월 25일부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가 자료 해놓은 걸 프린트물 다 드릴 테니까 올해 1월 달에 법 시행되는 거, 3월 달에 시행되는 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2016년 시험 문제 나왔죠. 다음 중 자동차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자동차의 종류는 뭐냐? 첫째, 승용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승합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차. 네 번째, 화물차. 다섯 번째, 이륜차. 이게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는 겁니다. 재작년에 문제 보기 4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긴급차도 포함 안 되죠. 맞습니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5쪽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별표 청기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뭔데?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자동차 등이라 한다. 다시 4쪽 차마 밑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아, 제일 밑에 개념이다. 이제 여러분들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쪽 제일 밑에 볼게요.
자전거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자전거는 없었어요. 그 시행이 언제다? 2018년 3월 22일이다, 그죠? 25일이 아니고 3월 22일부로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쪽 제일 위에 총칙 한번 볼게요.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죠. 도로교통법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목적이 뭔데? 도로교통법의 목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전남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밑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를 해서 도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바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목적 제일 마지막에 줄 건 없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제정됐습니다. 나중에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할 겁니다만은 미리 적어 놓으세요. 미리 여러분들 숙지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신속한 피해복 촉진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편익 정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이 뭔데? 신속한 피해복 촉진, 무엇보다 국민의 복익 정진입니다. 도로법의 목적이 뭔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공공복리 정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동차 관리법 할 때 그때 제가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과목 자동차 부품과 성능에 관한 규칙, 도로 표지 규칙, 도로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안전법 등등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규는 앞으로 제가 수업 중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까지 출제가 될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문제 제가 충분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용어의 정의 봅시다. 1. 도로. 첫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별표 1000개입니다. 2016년 10월달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도로법 제10조에 보면은 도로 등급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 제10조입니다. 제일 첫째가 뭔데? 고속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군도, 구도. 요 순서가 여러분들 2016년 10월달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도로법이에요. 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지선도로 포함해라. 이게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간선이 아니고 이 간자가 여러분들 줄기간자 아닙니까? 그죠? 큰 도시를 연결하는, 큰 대도시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아니고 지선도로, 작은 도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회도로를 포함해라. 우회도로 포함입니다.
고속국도, 일반 국도는 지선도로 포함입니다. 자,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 부속물도 도로법상 도로로 보라라고 했습니다.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딸린 식구들도 도로로 보라 그랬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거 있겠습니까? 도로의 부속물. 뭐 주유소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충전소. 맞아요. 주차장. 톨게이트 펴받는 곳. 그 다음에 졸음쉼터. 여러분들 도로 부속물이죠. 맞습니까? 도로 부속물도 도로로 봐라 아니라 봐라. 오케이? 굿.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졸음쉼터. 뭐 주차장 펴받는 것, 뭐 다른 말로 뭐 통행료 징수 시설. 자, 그래서 도로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유료도로, 쉽게 말해서 돈 내는 도로,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부법에 대한 농어촌도로, 그 다음 별표합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다수 해놨습니까? 불특정 다수 해놨습니까? 불특정에다가 네모하시고 별표 100개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전에 6쪽 잠깐 보겠습니다. 6쪽. 제일 밑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여기는 부산이니까 2012년도 그 당시에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 전문학원에 대해서 경북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죠. 그때 제가 쇼크를 딱 먹고 이것도 도로교통법의 일부니까 당연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교육을 해왔거든요. 혹자는 아니 원장님 자동차 운전학원은 운전직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강의를 하시죠? 야 임마 2012년도 경북에서 나왔어 임마. 2016년 부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안 짚어볼래야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주목할 만한 게 2016년 8월 달에 법이 또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운전면허 제도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요 서면에 서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통근 버스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 두 학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여러분들 전문자가 붙었다고 그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자체 시험 여러분들 실시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 자체 내에서 교육은 합니다만 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뭐 자체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자체 내에서 시험 보는 게 뭡니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쓸 게 많으니까 제가 자동차 운전 학원을 제가 일반 학원이라고 적고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을 제가 전문 학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거의 자동차 운전 학원, 쉽게 말해서 일반 학원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전문 학원이에요.
전부 다 전문학원이란 말은 전부 다 거의 자체 시험을 실시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처음부터 전문학원입니까? 아니죠. 처음 출발은 전부 다 뭘로 시작합니까? 일반학원. 그렇지. 처음 출발은 여러분들 일반학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전 전문학원을 거칩니다. 여기서 비로소 지정을 받아야지만이 바로 여러분들 전문학원이 되는 겁니다. 전문학원 지정권자가 누군데?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나요? 4, 5g 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그죠? 지방경찰청장.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너무 길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을 제가 여러분들 지방청장이라고 적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팩트 나갑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어쩌고 저쩌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누굽니까?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운전 전문학원 지정권자가 누구다? 지방청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반학원에서 지정전 전문학원을 거쳐서 전문학원이 되려면은 어떠한 관문 테스트가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나 소나 다 전문학원 지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 테스트가 뭔데? 6개월간 기능시험 합격률이 법 바뀌었습니다.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 이상 돼야지만이 전문학원으로 성격시켜줍니다. 무슨 말인데? 야, 네 일반학원이잖아. 너가 강사가 얼마나 운전교육을 잘 가르치는지 면허시험장에서 너가 10명 시험 치잖아. 그럼 최소한 7명이 합격을 해야 돼.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간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70% 이상 됐네. 그럼 비로소 뭐로 성격이 됩니까? 전문학원으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일반학원, 전문학원이 있다면은 강사의 배치 기준도 필요하겠다. 그죠? 강사 배치 기준 한번 봅시다. 일반학원, 전문학원, 학과 강사, 이론 가르치는 사람. 일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을 7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가르치는 시간이 7시간 못 가르칩니다.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당 학과 강사가 여러분들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능 강사입니다. 기능 강사. 일반학원 같은 경우에는 1종 대형이나 1, 2종 보통 같은 경우에 차가 10대 있다면은 기능 강사는 최소한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1종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차 2대당 기능 강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2종 소형 면허증,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기능 강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일반학원입니다.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1종 대형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기능 강사는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같은 경우에 차 10대당 기능 강사는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1종 특수면허, 일반학원과 같습니다. 차 2대당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2종 소형 일반학원과 같습니다. 차 10대당 기능 강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도로 주행 강사. 도로 주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연습면허증을 취득하고 도로에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나
차 한 대에 한 대당 강사는 무조건 한 명 이상 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대당 도로주행 강사는 한 명 타서 반드시 동승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동승 같이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검정원, 다른 말로 여러분들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시험관. 여러분들 일반 학원에서는 자체 시험을 안 보잖아요. 맞죠? 자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기능검정원 감독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오케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전문학원에서는 자체 시험 보기 때문에 감독관이 필요하죠. 맞아요. 수강생 정원 200명당 기능검정원은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 수강생 정원이 500명이다. 그럼 필요한 기능검정원은 몇 명입니까? 200명당 1명이니까 500이니까 몇 명입니까? 정답 몇 명? 3명. 이해갑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참고로 할게요. 학감이라고 있습니다. 학감. 쉽게 말로 학사관리 총책임자. 일반 학원에서는 학감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 전문학원에서는 학사관리 총책임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 부산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 전문학원 기능시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기능 강사의 배치 기준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선 2018년 3월 22일 시행되는 법규 혹은 1월 달에 시행되는 거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눠드리고요. 용어의 정리, 자동차 전용도로 거기서부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예.